80쪽에 거기 2번 구분건물 표시 등기의 대위 신청이 있죠. 거기 바로 위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관리자와 등기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등기 관리자, 등기무자를 저걸로 바꿔주셔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채권자에게 하는 등기 완료 통지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가 될 테고요. 채무자에게 하는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필 정보 대신 작성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양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고민을 해보니까. 못 찾으셨어요? 등기의 실행에서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제가 고친 걸 읽어보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달라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기의무자, 등기관리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 구체적 이해가 중요해요. 구체적 이해 중에서 동글뱅이 2번, 동글뱅이 3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예전에 했던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담보 제공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에요. 이때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하겠죠. 10억 피담보 채권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저당권도 취득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병은 현재의 소유자, 갑은 예전의 소유자가 될 거예요. 이때 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겠죠. 변제는 갑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을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시가가 20억짜리라고 한다면 병이 갑에게 10억 원만 지급한다면 누가 변제하는 겁니까? 병이 변제하는 거죠. 채무를 인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병이 갑에게 20억을 지급한다면 누가 변제해야 될까요? 갑이 변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다를 거예요. 여튼 이것이 변제가 되면 피담보 채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되겠죠.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어떻게 될까요? 소멸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현재의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죠. 따라서 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요 을에게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말소 등기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 등기는 말소가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병이에요. 등기 관리자. 그래서 병과 을이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테고 등기관은 말소를 시켜줄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우리 판례가 병에게 등기 관리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는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우리 판례는 병에게 말소 등기 등기 관리자의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면 갑도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그랬죠. 이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했습니까? 네? 뭐에 근거한다고 했죠?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여기 저당권 설정 계약 안에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된다면 을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다는 문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보통 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에 근거해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은 갑에게 없죠.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소유권에 근거해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우리 판례는 갑에게도 요 등기의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이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둘이 나타나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되셨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저당권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가 실효가 됐으니까 저당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되겠죠? 네. 이 등기는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기는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될 겁니다.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우리 판례는 이 등기의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병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갑도 말소 등기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 설정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뭐가 됐습니까? 무효가 됐죠. 이것이 무효가 됐으니까 이것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때 요 갑은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 19회 시험 때 출제가 되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다 틀리셨어요. 다시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해서 소멸이 될 때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변제로 소멸될 때. 다시요. 피담보 채권 노란색 보는 거예요. 노란색.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되죠. 그러면 말소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죠.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이거 읽으시면 되는데 읽기 힘드셔요? 등기 권리자가 두 명이 나타납니다. 갑과 병. 그렇죠. 변제로 소멸됐을 때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둘이에요. 갑과 병. 종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 둘 다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런데 설정 계약이 원인 무효가 됐을 때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누구만 됩니까? 병만.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변제로 소멸되는 경우와 설정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등기 권리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출제가 됐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기억나시죠? 안 나셔요? 안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리느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설정 등기까지 했습니다.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할 테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네?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죠? 따라서 주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되셨죠? 이때 을은 돈이 필요해요.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채권을 갑에게 청구해서 받아내면 되겠죠? 그런데 채권의 변제기는 아직도 1년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그럼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놔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 채권을 다른 자에게 팔면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 양도라고 얘기합니다. 양은 넘길 양, 돈은 넘길 도. 그래서 채권을 돈 받고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 양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채권 양도인. 넘기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요 병은 채권 양수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은 누가 취득합니까? 병이 취득하겠죠. 10억의 채권은 병이 취득할 겁니다. 좀 가시적인 걸 위해서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양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채권이 넘어갈 때 저당권도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죠. 뭐에 의해서? 그러면 저당권의 주체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죠. 주체의 변경은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 갑으로부터 몇 번째죠? 두 번째.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저당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를 할 겁니다. 되셨나요? 이때 이 채권이 변제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소멸이 되겠죠. 따라서 저당권도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돼야 되겠죠.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되면 이상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등기부상으로는 을의 등기명의가 되살아납니다. 맞아요. 그럼 갑은 분명히 병에게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는 갑은 을에게 또 변제하라고 공시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등기를 말소해야 되냐면 이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니까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럼 이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될 겁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그럼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을 등기 의무자. 그리고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따라서 얘도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둘 다 등기 의무자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한 명만 등기 의무자이어야 돼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을은 채권과 저당권을 몽땅 넘기고 이 법률관계에서 빠져나갔죠. 따라서 을에게 등기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양수인이 등기 의무자라고 봅니다. 요것이 말소되면 을도 등기 의무자가 되겠지만 얘도 직권으로 말소되니까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을은 채권과 저당권을 다 넘기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양수인만 등기 의무자로 봅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등기 권리자 갑과 등기 의무자 병이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민법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면 지금 갑은 변제를 한 다음에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 을일까요? 양수인 병일까요? 양수인 병. 민법에서 그렇게 출제가 돼요.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 병이다. 이렇게 출제가 될 테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저당권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고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의 설정 등기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등기 신청이 나와 있죠. 기억을 보시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가 몇 명이 나타난다고요? 2명. 그 다음에 설정 계약이 원인 무효로 인해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가 몇 명? 1명. 이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 등기는 기존의 저당권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에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양수인만이 등기의무자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을이 병이 등기의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설정 등기를 말소 신청해서 말소가 이루어지면 이전 등기는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는 겁니다. 민법등기법 양쪽에서 출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격려하였는데 본등기를 하기 전에 갑으로부터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그 본등기 등기의무자인 갑은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기존의 등기명의이므로 등기의무자에 해당한다. 이게 판례 문구인데요. 좀 어렵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민법에서도 단골로 출제되는 이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했고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왜? 잔금이 지불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테고 아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런데 을은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죠?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죠. 따라서 등기까지 유효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요. 뭐냐면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누굽니까? 을. 그리고 대금도 상당한 부분 지급했죠. 그런데 누가 채갑니까? 병이.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을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을을 보호할 장치가 뭐냐면 이 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하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등기. 그렇죠. 그러면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네?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가등기 시점이에요. 그러면 요게 먼저 이루어졌고 요게 두 번째 이루어지고 요게 세 번째 이루어졌다면 이 병명의 등기는 무권리지 처분행위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겁니다. 기억나셔요? 네. 그렇죠. 등기부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아까 보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존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 다음에 가등기 을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병 나중에 본등기는 여기다가 한다고 했죠.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서 소유권 이전 을 여기 등기 날짜가 기록이 된다고 했죠. 그 날짜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이 시점에 순위가 결정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병명의 등기는 무권리지 처분행위로 와서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를 하겠습니다.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 가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죠. 이 가등기는 원칙이 뭐라고요? 공동 신청.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가등기도 존재합니다. 이건 어느 절차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이의신청 절차.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죠. 우리 가등기에서 이게 단골로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단골로. 단독 신청 언제? 첫 번째, 판결이 있다면 승선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세 번째, 뭐가 있었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이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입니까? 병입니까? 병. 다수결로 할까? 얘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요즘은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민법에서도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요. 얘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무권리자라서 비슷해요. 얘는 말소되는 자죠. 말소되는 자에게 등기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게 등기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등기 의무자는 종전 소유자 갑이 되는 것이지 현재 소유자 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민법에서는 어떻게 출제하느냐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다? 갑이다. 현재 소유자 병이 아니라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종전 소유자 갑이다. 이렇게 민법에서는 출제하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라고요? 갑.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병은 현재 소유자 병은 본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게 등기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네, 그게 2번 문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의무자는 누구라고요? 갑. 여기는 병이 아니라 A로 돼 있나요? A. 그래서 A가 아니라 갑이 본등기 의무자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네. 거기 보시면 등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자가 갑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회복 등기 청구는 등기 말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죠. 이건 이런 뜻이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서류를 위조합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이 등기를 말소시킵니다. 이는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 겁니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죠. 그러면 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죠.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계속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을 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은 여전히 저당권자예요.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 자신의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면 말소가 된 것을 회복시키겠죠. 말소가 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가 뭡니까?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말소 회복 등기의 상대방은, 청구의 상대방은 갑이냐 또는 병이냐, 요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누구로 보겠다는 겁니까? 말소한 갑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버리면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하겠죠. 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문구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구라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보죠.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회복 등기 청구는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소유자는 잘못한 게 없죠. 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4번을 보시는데요. 가등기가 가등기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 등기가 원인 무효인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 권리자의 회복 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 회복 등기 절차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로서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가등기도 마찬가지고 저당권 등기도 마찬가지인데 책에 따라서 가등기로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건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1순위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준 상태라는 겁니다. 1순위로. 그 이후에 갑은 서류를 위조해서 이 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법하게 말소가 됩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 거죠. 따라서 을의 가등기 권리는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은 여전히 1순위 가등기권자예요. 되셨을까요?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저당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때 요 병은 자신이 몇 순위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순위자라고 생각하겠죠. 왜? 이것이 말소된 상태니까. 하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몇 순위자에 불과합니까? 2순위자에 불과합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을의 가등기 권리는 소멸된 적이 없어요.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을의 가등기 권리는 소멸한 적이 없는 겁니다. 등기 부상으로만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등기를 가등기 명의는 회복시키겠죠. 지는 1순위자라고 생각하겠지만 2순위자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럼 이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를 통해서 을의 가등기 권리는 다시 살아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병은 자신이 1순위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살아나면 등기부상 몇 순위로 밀려납니까? 2순위로 밀려났죠. 따라서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손해가 발생하죠.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부르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죠. 그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 또는 재판서 등본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때 이 병이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건 알았건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보통 선의인 경우,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 보호를 받죠. 근데 이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 무조건 선이건 악이건 승낙할 의무가 있느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승낙할 의무를 인정할까요? 의무. 선의인 경우에도. 왜 저만 쳐다보셔요? 왜 선의일 때도 승낙할 의무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신은 1순위자라고 생각했지만 객관적으로는 몇 순위자에 불과합니까? 2순위자예요. 객관적 순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객관적 순위로 돌아가는 거니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이건 악이건 관계없이 승낙할 의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객관적으로는 을이 1순위고 객관적으로는 병이 2순위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래 순위로 돌아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지문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권리가 청구권이죠. 이걸 사건이라고 불러요. 사인 간의 권리니까. 등기신청권은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인 등기소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 등기신청권이죠. 따라서 이거는 사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공권. 맞아요. 이 등기신청권은 단독신청이건 공동신청이건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거죠. 따라서 단독신청, 공동신청 관계없이 등기신청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등기청구권은 공동신청의 경우 혼자 가서 등기신청하면 안 받아주니까 상대방에게 등기신청하러 가자고 청구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이에요. 따라서 등기청구권은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은 등기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이행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판결로 강제실현할 수 있다. 이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등기 신청권은 판결로 강제 실현할 수 없다. 즉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맞는 얘기인데요. 이 등기 신청은 신청주의죠. 신청주의 중에서도 뭐죠? 임의 신청이 원칙이죠. 임의 신청은 의미가 뭡니까? 등기 신청 여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것이죠. 당사자의 뜻에 따라서 등기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임의 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판결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판결로 강제 집행할 수 있지만 등기 신청권은 판결로 강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 당사자에게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주 어려운 내용이죠. 먼저 부동산 등기법상의 신청 의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상의 신청 의무는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등기명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까?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표제부 등기가 나와 있는데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 그 다음에 토지의 멸시 등기, 이거는 표제부 등기죠. 따라서 이때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건물 표시의 변경 등기, 건물의 멸시 등기, 이것도 표제부 등기죠. 거기 둘째 줄 보시면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줄 보시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1월 이내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요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건물이 존재하고 등기부가 있겠죠.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멸실이 되면 요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과 멸실된 원인, 날짜를 기록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등기라고 했습니까? 멸실 등기라고 했죠. 그럼 이 멸실 등기는 건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건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이때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대지 소유자가 멸시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두 번째,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부존재의 사실을 기록합니다. 건물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게 돼요. 그것도 멸실 등기 일종입니다. 그러면 부존재의 사실을 기록해야 되는데 건물이 존재한 적이 없으니까 건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거 말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부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멸시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는 발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겁니다. 건물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시점이 있겠죠. 그때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겁니다. 멸시된 적이 없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멸시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런 문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이때 여기에 등기명의는 갑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을이라고 한다면 이 갑이 멸실 등기를 1월 이내에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갑이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을이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갑이 신청할 때는 지체 없이, 대위 신청할 때는 1월 이내에.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다시 읽어보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는 1월 이내라면 글 쓸 수가 없어요. 건물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이 멸시된 경우와 부존재하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대지 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대위 신청할 때는 몇 개월을 기다려보는 겁니까? 1월 이내. 부존재의 경우에도 1월 이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가 됐다고 했죠. 표제부 등기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재작년까지 있었는데 이건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갑은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갑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이 완성이 되면 즉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춰야지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외기분단성은 뭐라고 했죠? 외관상 완성될 것. 용도성은요, 내부적으로 완성될 것. 맞아요.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되셨나요? 네.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에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보존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는 갑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그런데 을이 나타나게 되면 을의 자유의사에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을을 위해서.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은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고, 그리고 이 시점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이거 기억나실까요? 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는 갑이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근거는요, 왜 없나요? 이미 신청이니까. 기억나셔요? 그렇죠. 두 번째. 갑은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렇죠. 용도성, 외기분단성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진 않죠. 이 상태에서 갑은 을과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사적자치 원칙상 가능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건물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보존등기 신청이 이제는 가능할 겁니다. 되셨나요? 이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에 이 시점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고, 그리고 이 시점은 건물이 완성이 돼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갑에게 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죠. 왜요? 그렇죠. 건물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 신청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면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보존등기 신청 의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야 될 거예요. 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이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두 개의 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습니까? 있죠. 대가적 의미가 발생하는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발생시키는 계약을 뭐라 불렀습니까? 쌍무계약이라고 부르죠. 요 대가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죠. 그러면 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인데, 이 의무와 이 의무는 동시에 이행이 돼야 되니까 이 등기 신청 의무는 어느 시점에 발생하겠습니까? 요 채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채무가 이행이 돼야지만 등기를 신청해 줄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볼 때 이 시점은 무슨 시점입니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고, 그리고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뭐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는 거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된다고 했죠. 네. 기억나셔요? 네. 두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대금 채권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는 이 증여계약을 뭐로 부릅니까? 편무계약이라고 부르죠. 편무계약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이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겁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니까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그렇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의무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때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쉬워서 자주 출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쉬운 내용이라서 자주 출제해요. 등기라는 것은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이미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우리 부동산 등기법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게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 신청 의무고,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의무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세 번째,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합니까? 네. 발생하겠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하겠습니까? 네.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라고 했습니까? 을. 채권은요? 을. 그러면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네.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하겠죠. 네. 이 권리는 갑에 대한 권리가 될 테고, 이것은 갑에 대한 채무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이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대금 지급 채무도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죠? 병에 대한 의무. 요거는요, 병. 요거는 을. 요거는 을. 그렇죠. 이때의 매매 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불러요. 소유권 이전 계약. 그래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소유권 이전 계약을 통해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소유권 보존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되면 정상적인 등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의 이름에서 곧장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되겠죠.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세금 탈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등기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르죠. 이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를 지위이전 계약이라고 불러요. 정확하게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이전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지위이전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의 지위가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병에게 넘어갈 테고 대금 지급 채무도 병에게 넘어갑니다. 이거는 갑에 대한 청구권이고 이것은 갑에 대한 채무죠. 맞아요. 이걸 지위이전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갑은 지위이전 계약을 통해서 요 을이 뭐로 바뀌느냐면 병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병으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갑은 이 의무를 누구에게 이행해야 할까요? 병에게. 대금을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병에게. 그러면 이 의무를 병에게 이행하니까 등기도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건 중간생략 등기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등기도 갑에서 병으로 넘겨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지위이전 계약이라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이전 계약.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걸 지금부터 할 겁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시지? 등기필 정보도 기억 못 하시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다 하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은 쌍무계약은 매매가 될 테고 편무계약은 증여예요. 이게 대표적인 소유권 이전 계약입니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그 다음에 증여는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맞아요.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시점에 을과 병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을과 병 사이에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면 곧장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중간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병의 이름의 등기는 그 이후에 나타나겠죠.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되겠습니까? 방지가 될 겁니다. 여기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위 이전 계약은 본래의 지위 이전 계약이 아니에요. 왜냐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가 됐으니 을은 갑에게 대금을 이미 지급했죠.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미 을은 을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나타났죠. 따라서 이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해도 그 전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왜? 대금을 이미 지불했고 계약의 효력도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지위 이전 계약일지라도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도 되셨을까요? 두 번째. 요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표주자는 매매나 증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을과 병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더라도
을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갖춰야 되니까 병의 이름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겠죠. 맞아요.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됩니다. 이때도 을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해야지만 병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곧장 갑에서 병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되셨을까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고 어렵죠. 요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표주자는 매매나 증여에 의해요. 그 다음에 이 시점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이 될 테고, 이 시점은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되셨나요?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점에 을과 병이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즉 매수인의 지위가 곧장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병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계약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이 계약 이후에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갑은 누구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될까요? 병에게. 그리고 갑은 대금을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병에게.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을의 지위가 고스란히 병에게 넘어가니까 60일 이내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이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까?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을의 지위가 고스란히 병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등기해줘야 되고 갑은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겁니다. 이때는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내용이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신청 의무로 나타나는데 하나씩 좀 보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하여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의무 규정이에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2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때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만 될 겁니다. 이거 기억나셔요? 아시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데 1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되는데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는 등기해줘서는 안 되겠죠? 네. 1번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쌍무계약이죠. 그때는 며칠 이내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게 뭐죠? 편무계약, 증여죠. 언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될 겁니다. 거기 2번을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건 을을 얘기해요. 어디 갔어? 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을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 병과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제3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갑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을이 제3자 병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규정에 의해서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될 테고 을의 이름에서 병의 이름으로 등기되겠죠.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되겠습니까?
방지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을이 반대급부 이행일 혹은 계약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전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밑줄 치십니다. 이거죠. 을이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 체결 시점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전에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네. 맞아요. 네. 이때 소유권 이전 계약만 있지 지위 이전 계약은 거기 없죠. 네. 그때는 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방지되겠죠. 을의 이름으로 등기한 다음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니까. 맞아요. 그럼 다시 읽어보시면 이후에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죠? 네, 3번이죠. 3번 다시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을이죠. 반대급부의 이행일 혹은 계약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요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요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이전 등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병의 이름의 등기는 그 나중에 이루어질 테니까 중간 생략 등기 방지되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계약만 나타나죠. 네. 그러면 지위 이전 계약은 처음부터 중간 생략 등기가 나타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어려워서 출제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2번이나 연속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십니다. 되셨을까요? 네. 조금 밀렸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요약집만 좀 제대로 이해하시면 거의 다 득점을 하실 거예요. 네.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법은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야 될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갖고 문장이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집 나오죠? 네, 문제집 한번 쭉 이거 보신 다음에 문제집을 이렇게 풀어보시면 거의 여기 있는 내용이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오늘 불토인데 불토 아닌가요? 맞죠?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